자유로운 세상이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새로움이 해답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존 내시의 내시 균형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이기심이 아닌 상대의 이기심을 헤아리고 서로의 최선을 찾게 하는 전략 말입니다. 나를 넘어서 상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새로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원 선생님이 돼갖고 이 세상에 학원을 개업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학원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학원을 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실제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학생들이 좋아할지는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 주위에 실제로 학원을 보면 학원이 잘 되는 곳은 선생님들이 좀 웃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오래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뭔가 매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잘 되는 학원들은 입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이 잘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명확한 것 같아요. 학원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적의 향상입니다. 그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지식만큼 중요한 게 그 전달자의 매력인 거겠죠. 또 성적의 향상은 결국 대학을 잘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만 늘어서는 안 되고요. 대학의 입시까지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또 선행학습은 몇 년을 할 거냐,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낼 거냐, 이런 다른 지식들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내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겠죠. 왜냐면 소비자 입장은 다르니까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제가 속한 분야에서는 꽤 유효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사회생활도 생각해보면 단순히 내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듣기 좋게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잘 맞춰주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존 내시입니다. 존 내시는 영화의 모티브가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존 내시는 내시 균형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가 틀렸다는 내용인데요.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의 선택이 자신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모여서 사회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존 내시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용의자의 딜레마 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잡혔어요. 그런데 누가 주범인지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분의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경찰이 여러분과 친구를 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자백을 하고 네 친구가 자백을 안 하면 그 죄를 상대방이 뒤집어 쓰게 될 거다. 근데 반대 경우로 넌 자백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네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고 자백을 한 그 친구는 1년밖에 형을 안 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니네 둘 다 자백을 하면 20년 형을 받을 거고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5년이 될 거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말을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자백을 안 했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만약 자백을 하면요, 저는 1년짜리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백을 안 하면 5년만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자백을 하게 되면요, 제가 자백을 하면 20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자백을 안 하면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백을 하던 안 하던 저는 자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뭘 해도 내 선택은 하나로 도달한다는 거였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내 이득이 극대화되는 점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게 조직의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개인의 이기심에 자유를 주었잖아요. 근데 용의자들이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둘 다 20년을 받게 될 텐데, 만약에 동의자들이 둘 다 자백을 안 했으면 둘 다 5년만 살게 되는, 그래서 둘 다 자백을 안 하는 게 최적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선 둘 다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좋은 선택은 이 두 명의 용의자가 서로 짜는 거겠죠. 짜서 둘 다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기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아까 원래 영어 학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만이 사실 능사가 아닙니다. 소비자였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맞춰주는 선택을 할 때 서로가 가장 좋은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윈 앤 루즈가 아니라 승패의 상황이 아니라 윈 앤 윈 전략을 필 수 있어야지 이 사회를 지혜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고 싶은 영어를 줄 테니 너 돈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영어를 줄 테니 너의 돈을 가져오라는 거겠죠. 용의자의 딜레마로 다시 돌아간다면 혀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징역 살기 싫으니까 우리 서로 자백하지 말아요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의 이기심을 용납했던 건 우리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회는 생각보다 더 복잡해서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윈 앤 루즈의 전략을 피는 사람들이 아니라 윈 앤 윈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피는 사람들이 이끈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존 내시는 개인의 이기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뭘 원하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내가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전략을 세우시는 여우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승패의 세상이 아니라 승승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